좋아요, Just Enough Guns 모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모드를 어떻게 얻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드는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는데 Just Enough Guns 설정 파일 수정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무기를 든 몹들이 있고 무기를 든 몹 순찰 때 습격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폭발성 몹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설정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가 필요하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미가미가 만든 이 모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모드는 제가 본 무기 모드 중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첫 번째예요. 이 SMG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아주 적어요. 이 리볼버는 한 발당 생명력 5을 깎는 최고의 무기예요. 네, 많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모드에선 가장 기본 무기도 생명력 40을 깎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여기서는 좀 더 규제가 엄격한 것 같아. 다른 모드에서는 워든을 3발로 죽일 수 있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선 게임 최고의 무기를 들고도 미니건 같은 걸로도 시간이 꽤 걸릴 거야. 진짜로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게 좀 과하지, 그치?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 모드를 어떻게 얻는지 볼게. 정말 잘 만들어졌어. 그냥 커스포지로 가면 여기 있어. 딱 적당히, 알겠지? 모드에 대해 조금 알려주는데, 아니, 몹들, 무기를 든 몹들, 이런 몹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건 정말 재밌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파일, 모드로더, 포지, 모든 버전, 1.2빅메일 또는 원하는 버전과 소프트웨어로 가면 돼. 알파 파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받아요. 이 파일은 모ds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모드 폴더는 어디에 있나요? 윈도우스 풀스알, 앱데이터 로밍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모ds 폴더에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알겠죠? 릴레이션스에 가면 프레임워크와 개코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More Than Enough Guns도 있는데 제가 받은 건데 이것도 미가미가 만든 거예요. 왜 같은 모드에 넣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릴레이션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른 모드고 아니요. 이제 여기 있으니 컨픽도 받을게요. 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configured일 거예요. 파일, modloader, 4G 모든 버전 1.20.1로 가볼게요. 이제 config로 가서 mods 폴더에 가서 just enough items 모드를 선택하세요. 아니 미안, just enough guns. 아 그건 레퍼런스구나. 아 좋아 마음에 들어. 아니 난 몰랐어. 설정으로 가서 여기 컴몬으로 가볼게. 클라이언트는 아닌 것 같은데 맞지? 클라이언트, 컨트롤, 디스플레이, 파티클, 사운드 이건 아니네. 커먼 섹션이고 여기 가면 공격적인 몹들이 나와 활성화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 날아다니는 몹들도 활성화할지 말지 선택 가능해. 게임 플레이, 그리핑 알겠지? 여기 우리가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있어. 보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좋네. 여기 가너 컴픽도 있고 아까 말했던 거야. 폭발성 몹도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많아서 꽤 흥미로울 수 있어. 이렇게 모드를 설치하는 방법이고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 좋아요. 저스틴 업간수와 함께 마인크래프트에서 고철과 기술 쓰레기를 얻는 방법. 이 모드에서는 게임 내 이 고철 광석을 채굴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광석은 오버월드에 있어요. 또한 딥슬레이트 스크랩 광석도 있는데 이 광물이 다양한 층에서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크랩 통이 있는데 철 아이템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검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걸 넣으면은 게이지가 올라가고 결국 고철로 변환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고철 8개와 기술 쓰레기 2개가 나오네요. 알겠죠? 이 스크랩통을 만들 수 있지만 가격이 싸지 않고 철이 많이 필요해요. 기술 쓰레기를 얻고 싶다면 쓰레기 광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문제없이 얻을 수 있고 행운 다라이 인챈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철은 첫 제작의 기초가 돼요. 고철 블록, 스크랩 작업대, 알겠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철 블록으로 제작해요. 여기서 시작해 우리의 첫 무기, 더 기본적인 무기를 만들어요. 수리키트도요, 알겠죠? 그리고 테크트래시는 주로 제작하는 데 사용돼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회로 조립 어디 보자. 전투 조중형. 아 봐요. 재활용으로 회로도 만들고 고철도 만들고 조립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유용한 것들이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저스틴 온 건즈의 스크랩통과 재활용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재활용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철블록으로 만든 스크랩통인데 기본적으로 철블록이나 어떤 종류의 철 아이템을 우클릭하는 용도예요. 알겠죠? 검과 같은 모든 종류의 아이템도 포함해서 보시다시피 스크랩과 기술 쓰레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기는 고철로 만들어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조립기에서 만들며 고철, 회로 기판, 가마솥, 돌 절단기로 제작해요. 회로 기판은 기술 쓰레기, 고철, 레드스톤 가루로 조립기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꽤 많은 용도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재활용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독감자가 나와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폭발물을 넣으면 화약 3개가 나와요. 또한 소총을 넣으면 구나이트 주구에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요. 철 요소를 넣으면 쓰레기통보다 더 많은 스크랩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꽤 그럴듯해 보이네요. 블레이즈 라운드를 넣으면 블레이즈 파우더, 더 많은 스크랩, 회로 기판을 넣으면 테크 쓰레기가 나와요. 탄약을 넣으면 화약이 나오죠. 알겠죠? 너무 과하진 않지만 이런 자원을 얻거나 무엇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사이클러라고 불리는 거죠. 보시다시피 건나이트 주괴의 원천이기도 해요. 화관감을 넣으면 건메탈 그리드가 나오고 이걸 용광로에서 녹이면 건메탈 너겟이 나와요. 그리고 건메탈 주괴에 적이 있네요. 오래된 무기도 분해해서 고철 등을 회수할 수 있어요. 탐험가라면 초기 자원을 모으는데 아주 유용해요. 실제로 필요 없는 무기가 많으니까요. 게임의 모든 무기를 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무기만 사용하게. 자, 이상입니다. 스크랩 작업대 제작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작업대는 저스틴 오브 건즈의 첫 번째 작업대로 일반 테이블에서 중앙에 고철 블록 3개의 설계도 4개의 막대기로 만듭니다. 여기서 리볼버 같은 첫 고철 무기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저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더블 배럴, 커스텀 SMG, 리볼버, 샷건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다양한 기본적인 무기들도 있습니다. 수리키트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치유부적 수리키트, 원하면 총기 금속 주게도요. 알겠죠? 그냥 아이템들을 여기에 배치하고 조립을 누르면 문제없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사용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탄약도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기본 탄약을 만드는 방법은 저스틴 오브 건즈와 함께라면 기본 탄약 제작이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을 강조해야겠어요. 다른 모드에서는 총알이 10종류, 미사일이 40종류나 되는 식이죠. 현실감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요. 하지만 제트기에 4가지 탄약을 장착하고 무기에 5가지 탄약을 가져가야 한다면 너무 번거롭죠. 이런 건 매우 지루한 작업이 됩니다. 제작자에게는 모든 걸 프로그래밍하고 코드를 바꿔야 해서 번거롭죠. 물론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요. 맞죠? 하지만 무엇보다 플레이어를 위해서죠. 즉 요즘 플레이어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모드를 사용할 때는 더더욱 인벤토리예요. 즉 인벤토리 관리가 지금 플레이어의 가장 큰 문제인데 모든 것이 중요하고 버릴 게 없어서 인벤토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선택적으로 항상 같은 아이템과 무기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처럼 탄약의 양을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탄약은 있지만 과도하지 않고 수천 가지 종류의 총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즉 그게 뭐냐면요, 9종류의 총알이 있고 그게 다예요. 저는 그게 아주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아, 탄약 상자인데 여기에 탄약을 넣을 수 있는지 용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냥 상자 같은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그 점이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죄송한데 우리는 탄약을 제조할 수 있어요. 스크랩 작업대로요. 여기 탄약 메뉴를 보면 권총 탄약은 구리 2개, 철괴 하나, 화약 2개 또는 화염병, 수제 탄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다네요. 그리고 소총 탄약을 원한다면 이 재료들로 조립해야 해요.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탄약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궁금해서 화염병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던질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장전하고 이렇게 던지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네. 화염병이 그 자체로 데미지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을 소환해서 화염병을 던져볼게요. 보자. 그리고 네,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맞아요. 데미지가 들어가요. 폭발이 실제로 데미지를 줘요. 좋아요. 리볼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스티스 오브 건즈에서 가장 저렴한 무기이며 제작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철 16개, 16개에 그리고 스크랩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총 탄약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주민을 소환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모드에 크리티컬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기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장전을 보세요. 알겠죠? 일반 리볼버처럼 총 8발이 있습니다. 매우 느리게 재장전됩니다. 지금 한 발씩 장전하고 있고 5발, 6발, 15발, 8발만 있네요. 정말 느리게 진행됩니다. Y키를 누르면 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준할 수 있고 나쁘지 않네요. 몸에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보고 싶습니다. 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에 맞추면 그 거대한 머리에 3.5입니다. 머리를 조준해도 그렇게 큰 보너스는 없네요. 제 조준 실력이 형편없네요, 세상에. 사실 감도가 변하는 것 같아서 조작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 내가 착각하는 건지. 재장전 하려면 R 버튼을 누르세요. 알겠죠? 자, 여기 있네요. 알겠죠? 솔직히 이 무기로 가디언과 맞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총알이 지연되면서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 느낌이에요. 제가 좀 졸린 건지 주민을 쏘면 총알이 닿기 전에 주민이 이미 움직여서 안 맞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하지만요. 보이시나요? 아, 이제 잘 됐네요. 몰라요. 제가 너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매우 흥미롭네요. 좋아요. 커스텀 SMG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것은 수제 기관 단총인데요. 제작대에서 철 22개, 레드스톤 리피터, 스크랩 30개로 만들 수 있어요. 권총 탄약을 사용하고 데미지는 낮습니다. 자동 사격이 가능하고 화면에 총알이 가득 차는데 반동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DPS가 높아서 초반 게임에서 최고의 무기 중 하나예요. 저기 예를 들어 마을 주민이 있죠?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벌써 3발, 4발, 5발 한 발당 얼마나 데미지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탕! 하트 2개네요. 머리에 맞췄나? 모르겠네요. 하트 2개 맞아요. 머리에 맞췄어요. 몸통은 하나겠죠? 맞아요. 생명력을 많이 깎지는 않지만 왼쪽 클릭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재장전도 빠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 몹과 동시에 싸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많은 탄약이 필요한데 이게 싸지 않아요? 이 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데미지가 낮고 SMG처럼 탄약을 매우 빠르게 소모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상입니다. 이제 재활용하러 가볼게요. 워터파이프 산탄총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철 24개, 나무 32개, 고철 15개로 스크랩 작업대에서 만들고 수제 탄약이 필요한데 이건 철 2개, 부싯돌 2개, 화약 2개로 만듭니다. 이렇게 탄약 8개가 나옵니다. 탄약이 비싸죠, 그렇죠?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볼게요. 한 발만 장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 발이면 주민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한데 가격이 싸지 않아서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번엔 몸통을 쏴볼게요. 같은 결과인지 보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아쉬운 점은 무기로 근접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근접 공격이 가능한 마인크래프트 무기 모드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이걸 들고 주먹처럼 때릴 수 없고 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탄약이 떨어졌을 때 왼쪽 클릭으로 근접 공격을 할 수 있다면 멋진 디테일이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많고 제 요청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해요. 이런 게임 플레이가 다른 아이디어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뭐 어때요? 아주 흥미롭네요. 분명히 이 무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무리 조준해도 총알이 흩어진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흩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른 게임들은 이런 무기가 멀리서 데미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이에요. 이 모드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런 무기는 200m 거리에서도 큰 분산 없이 명중할 수 있어요. 모든 건 탄약에 달려있죠. 하지만 매우 흥미롭네요. C키를 누르면 부착물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솔직히. 총 개머리판을 어떻게 장착하나요? 알겠죠? 여기 부속품에서 예를 들어 철 5개로 만든 임시 개머리판이 있어요. 이건 반동을 줄여준다고 써있네요. 이건 커스텀 SMG에 유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커스텀 SMG를 보면 보통 반동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 클릭만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총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죠?
이제 C를 누르면 이걸 장착해서 총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왼쪽 클릭 중이에요. 알겠죠? 여전히 올라가지만 훨씬 느리게 올라가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보이죠? 보시다시피 탄창도 장착 가능하고 총열도 장착 가능해요. 종류에 따라 하단 총열과 상단 총열이요. 조중형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라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총을 잡는 부분이요. 총구 부분이요. 색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골드 색상이 있네요. 더 많은 색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토이, 화이트, 클래식이 있어요. 토이로 해볼게요. 무기가 안 변하는 게 좋네요. 페인트도 안 변하고 골드만 변하나요? 알겠어요. 이건 염료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네요. 염료도 있어요. Z 누르고 염료 바꾸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걸 골드랑 같이 쓰면 멋지네요. 커스터마이징이요. 하지만 이건 영상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 총을 어떻게 수리하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드들과 달리 저스틴 오브 건즈 모드는 무기가 닳게 만드는 기능만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무기를 닳게 하고 있어요. 자, 탄약을 가져가 봅시다. 이론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결국 고장나서 삑 소리가 나고 망가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수리키트라는 것을 제작하는데, 이 아이템은 모루에 사용하면 무기를 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작대나 조립기에서 8개의 스크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크랩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수리키트. 스크랩 8개. 왜 1개라고 했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보이시나요? 이게 작업대예요. 스크랩 하나만 나오네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8개로 만들어요. 그럼 제 질문은 왜 내가 필요하지? 제2가 잘못됐거나 구버전일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내가 해볼게. 이렇게 스크랩 할 거야, 푼바. 여기 수리 키트가 있고 이제 스크랩하고 조립해볼 건데 8개가 필요해. 똑같은 거네. 제작대도 마찬가지인가? 아마 나중에는 제작대를 없애지 않을까 싶어. 모르겠어. 나에겐 별로 말이 안 돼. 아니면 스크랩 작업대는 8개가 아닌 6개로 할 수 있게 해줄지도. 좋아. 그럼 수리 키트는 기본적으로 모루가 있으면 무기를 수리할 수 있어. 여기서 질문은 경험치가 소모될까? 지금은 경험치가 1 소모돼. 집어서 수리하고 다시 수리하면 경험치 2가 들어. 좋아. 지금 무기를 닳게 하고 다시 수리하면 얼마나 들까? 그래서 수리할 수는 있지만 함정이 있어. 무한히 할 수는 없어. 무기 수리에 필요한 경험치가 너무 높아져서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기는 파괴 불가능한 게 아니야. 흥미롭네. 매우 흥미로워. 어떻게 건메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화관감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요. 얻을 수 있는데 구리를 재활용기에 넣어서 얻는 건 메탈 주개나 너겟을 모아야 합니다. 또는 건메탈 그리드를 용광로에 넣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건메탈 그리드는 화관감을 재활용기에 넣어 2개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너겟을 얻고 나서 건메탈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아이템을 얻는 건 꽤 복잡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리와 화관감을 채굴하는 거예요. 사실 구리보다 화관감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여기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사실 화관감이 안 보이네요. 하지만 봐요. 여기 화관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문제없이 많은 건 메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가공하고 오븐에 넣고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다른 것보다 인내심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화관감 소비량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알겠죠? 건메탈 인곳은 보시다시피 이 모든 무기와 조리품, 특히 탄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니까요. 즉, 우리는 많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화관감을 모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좋아, 이게 바로 유황광석이야. 저스틴 오브 건스에서 추가된 광물이지. 네더에서 나타나는데 알겠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딥슬레이트, 현무암, 블랙스톤 같은 변형이 있어. 딥슬레이트는 아니고. 그리고 드립스톤 동굴에서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이 크리스탈은 모드 스테이션에서 화약을 제작하는 데 사용돼. 이제 볼 건데 저기 있네. 이걸로 화약을 만들 수 있어. 자, 이제 채굴 해볼게.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아니 철 곡괭이로. 네더라이트 하나로 해볼게.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채굴 해볼게. 어때? 보자. 채굴하니까 하나만 나오네. 솔직히 말해서 양이 너무 적어. 하나만 나오고 이걸 크리스탈로 바꾸면 화약이 되는데, 게다가 목탄도 소모되니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 이 광물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렇지? 사실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화약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광물이 아니란 건 이해하지만 몸 농장만 만들어도 화약은 충분히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난 화약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어. 아마 8개나 9개 정도? 유황 광산을 찾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 그걸 너무 조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어쨌든 이 광물이 얼마나 흔한지 모르겠어. 아마 엄청 흔할 수도 있고, 만약 정말 흔하다면 화약 3개면 괜찮지만 1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 거의 가치가 없을 정도야. 이 광물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있나 싶어. 모르겠다. 좋아요. 건메탈 작업대는 어떻게 제작하나요? 충분한 건메탈 주개가 필요해요. 알겠죠? 정확히 하나요? 자, 공예 작업대로 가서 여기 스테이션 메뉴로 가볼게요. 건메탈. 아, 여기 있네요. 건메탈 작업대. 주개 10개, 스크랩 16개, 철 12개, 그리고 매끄러운 돌랩 3개가 필요해요. 이 작업대는 반자동 소총, 펌프 샷건, 반자동 권총, 돌격 소총 같은 중급 무기들을 해금해줍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부착물과 탄약, 스테이션도 있어요. 알겠죠? 설계도 스테이션, 건나이트 작업대, 다음 단계, 탄약 상자, 그리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요. 맞아요. 정말 흥미롭네요. 티어를 올리고 모드 내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좋아, 여기 반자동 권총이 있어. 알겠지? 건메탈 작업대에서 제조되고 금색으로 염색할 수 있어. 다른 염료들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제작법을 좀 보여줄게. 이게 반자동 권총인데 건메탈 주개 10개, 고철 8개가 필요하고 권총 탄약을 사용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볼게. 기본적으로 머리를 맞히면 체력 4를 깎아. 꽤 좋은데, 즉 3발의 헤드샷으로 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야. 몸통은 2.5 데미지라서 4발이 필요해. 알겠지? 재장전 속도도 좀 볼게. 알겠지? 보다시피 재장전이 꽤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지 보면 소음기와 특수 부품을 달 수 있고 발사 속도도 꽤 빠르지. 연사를 위해 클릭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순 없어. 알겠지? 즉 이건 말 그대로 세미오토입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네요. 모르겠네요. 아니, 데미지가 거리에 따라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네요. 진짜로 시험해 볼게요. 전에는 몸에 2.5 데미지를 줬는데 지금은 더 멀리 있어서 데미지가 줄어야 할 거리예요. 몸을 조준해서 써볼게요. 아마 똑같은 데미지를 줬을 거예요. 봐요, 2.5네요. 정말 흥미롭네요. 소음도 크지 않아서 흥미롭습니다. 탄약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조 무기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여기 펌프 샷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전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멋져 보이네요. 이건 금속 주고에 14개, 화약 10개, 고철 40개로 제작됩니다. 제작 재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탄약은 6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몸에 한 발 맞으면 반칸만 남고 헤드샷 하면 바로 죽습니다. 여기 아이언 골렘을 소환해서 몸에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게요. 모두 몸통을 조준할 거예요. 거의 체력 37이 남았네요. 그래서 말이죠, 친구. 한 탄창이면 아이언 골렘을 쉽게 처치할 수 있어요. 재장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하위 등급 도구들보다 훨씬 빠르게 장전됩니다. 원거리 사격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네요. 다른 버전만큼 데미지가 강하진 않지만 발사 속도가 빨라서 전투에서 더 유용하고 지금까지 본 무기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샷건 탄약은 비용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도 한 발이 체력 40을 깎는다면 조심해야겠죠, 안 그래요? 반자동 소총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라이플 탄약을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총 금속 주고에 8개, 판자 8개, 고철 30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라이플 탄약은 금속 주고에 3개와 화약 3개로 만들며 30발이 나옵니다. 꽤 많이 들지만 상당히 비싸죠.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몸에 한 발 맞으면 체력이 3 줄고 머리에 맞으면 가만히 있어봐. 체력이 얼마나 줄었지? 4.2, 4.5네요. 거의 3발이면 어떤 몬스터든 처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4발. 아이언 골렘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반자동이네요. 총알마다 클릭해야 해요. 알겠죠? 한 탄창이면 아이언 골렘을 처치할 수 있어요. 사실 꽤 무서울 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큰 문제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롭네요. 어떤 부착물이 있는지 볼까요? 모든 부착물이 다 있네요. 즉, 이 무기는 탄창, 안정기, 소음기용 총열, 조중형 등으로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형을 달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한데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2개뿐이네요.
적어도 2개만 나타났어요. 스코프를 찾아볼게요. 여기 이것이 있고 또 이것도 있는데 이건 훨씬 더 과장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과장된 거죠? 즉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마을 주민을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마을 주민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네요. 청크 때문에 로딩이 안 됐어요. 좋아, 쏘면 어떨까요? 펑, 헤드샷.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 꽤 좋은데 그렇죠? 조준형 말이에요. 게다가 조준하지 않아도 좋은 무기고 꽤 다재다능한 무기예요. 좋아, 이제 멋진 것부터 시작해볼게. 알겠지? 멋진 것 바로 돌격소총이야. 이건 첫 번째 진짜 자동소총이고 제작법을 좀 볼게. 돌격소총은 건메탈 주개 12개, 나무판 16개, 고철 50개가 필요해. 보다시피 시프트를 눌러야 해. 소총 탄약이 필요하고 탄창당 30발이 들어가.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게. 더 적게 줘야 할 텐데 몸통에 3발 쏴볼게. 오 이거 좋네. 머리에는 어디 보자 한 방이네. 야, 즉 반자동 소총과 같은 데미지를 줘. 또 다른 것도 좀 볼게. 저기 봐, 반동이야. 반동이 정말 심하다고 말해야겠어. 하지만 반자동 소총과 같은 데미지를 주니까. 어떤 부착물이 있는지 볼게. 모든 종류의 부착물이 있어. 기본적으로 완전 강력하다고. 아마 지금까지 본 무기 중 최고인 것 같아. 철골렘도 마찬가지야. 철골렘이 고생할 거야. 아직 절반도 안 썼네. 총알의 절반도 안 되지. 맞지? 그런데 아이언 골렘을 쓰러뜨리는데 몇 발이 필요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물론 잘 조준한다면 말이지. 그러니까 상상해봐. 아니 이건 진짜 너무 강력해. 근데 마치 돌격소총 같은 거지. 맞지? 확실히 엄청 비싸. 알지? 지금 바로 말해줄게. 내 말은 탄약 이걸 얻는 것. 이 무기의 탄약은 엄청나게 비싸고 조준형이 있으면 완전 다른 수준이야.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있네. 좋아. 우리 무기의 반동을 줄이는 방법. 예를 들어 돌격소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반동이 꽤 거칠어요. 더 과장된 예를 들자면 란체스터를 사용해 볼게요. 란체스터는 반동이 심하고 윈디케이터도 있는데 이것도 반동이 꽤 있어요. 이 모든 무기들은 란체스터에는 아무것도 장착할 수 없고 윈디케이터도 많이 장착 못해요. 하지만 돌격소총 같은 무기는 임시 개머리판을 장착할 수 있어서 반동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술 개머리판도 있는데 탄환 분산과 반동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을 텐데 아쉽게도 장착할 수 없네요. 이 무기용이 아닌 것 같아요. 경량 스톡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장착해야겠죠? 무조건 바로 그거죠. 이런 그립 타입도 있어요. 총알 분산과 반동을 줄여주는 거죠. 레이저 포인터도 만약 장착할 수 있다면 네네 장착할 수 있어요. 레이저 포인터도 반동을 줄여줍니다. 즉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왼쪽 클릭만 하면 움직이지 않고도 가능해요. 안 움직여도 되죠? 보시다시피 반동이 많이 줄었어요. 이걸 비교해보면 모두 제거해볼게요. 이것 봐요. 보시다시피 차이가 있어요. 선을 보세요. 알겠죠? 매우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무기를 강화하는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더 강력한 무기를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굿나이트 주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재료는 고급 등급이에요. 모드 스테이션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저기 있네요. 건메탈 작업대에서 제작해요. 알겠죠? 건메탈 주개, 다이아몬드, 석탄 하나씩으로 만들어요. 즉 이제 시작해요. 이미 고급 티어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굿나이트는 굿나이트 작업대를 만드는데 쓰여요. 이 작업대에 다이아몬드 12개가 필요한데 이 모드 진짜 비싸네요. 그렇죠? 분명 굿나이트로 만드는 탄약도 있을 거예요. 작동 방식을 보면 결국 다이아몬드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닐라에서 행운 신곡괭이로 1시간 정도 제대로 플레이하면 다이아몬드 한 스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고 쳐봐요. 어때요? 한 스택이나 조금 더 되겠죠. 정말 실력 좋은 플레이어라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12개를 쓴다면 무기와 탄약은 얼마나 비쌀까요? 파산하게 생겼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봐, 건나이트 작업대는 어떻게 얻는 거야? 이제 비싼 부분이 시작돼. 비싸고 비싼 게 시작된다. 그걸 위해서는 건메탈 작업대가 필요하고 스테이션 섹션에 가보면 건나이트 12개, 고철 12개, 현무암 8개가 필요해. 건나이트는 이렇게 만들어. 건메탈 주개, 다이아몬드, 석탄. 즉 다이아몬드 12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작업대로 컴뱃 라이플, 홀리 샷건, 버스트 라이플, 컴뱃 권총, 볼트 액션 라이플 같은 최고급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정말 고급 아이템들이라고. 스테이션에 더 높은 레벨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최고 등급이야.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고
무기 기타 섹션에는 새로운 요소가 없는 것 같아. 로켓이 있긴 한데 다이아몬드 2개로 만들 수 있어. 스펙터 라운드, 수제 탄약도 있고 그게 다야. 부착물에서는 정말 비싸고 비싼 게 있어. 알지? 자수정까지 요구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어. 알지? 하지만 이건 이미 최상위급이니까. 이 무기는 다이아몬드 20개나 필요해. 세상에 고철 63개도 필요하다니 말도 안 돼. 어쨌든 이게 다야. 저는 저스틴 오브 아이템스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에토플라즘과 부스를 얻는 방법, 에토플라즘이 유스티노프의 초자연적 분파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제작해야 이 둥근 껍질을 얻을 수 있고 그 껍질은 골딩고, 에토플라즘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소울 캠프파이어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걸 놓고 쿠키를 우클릭해서 변환시키면 봐봐 여기 소울 트릿이 있네. 알겠죠? 이 소울 트릿은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벌에게 주면 붓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벌을 잡고 툭툭 이리 와 저기 있네. 부로 변신시켰어요. 그냥 스킨 변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네스트를 설치해야 해요. 벌들이 여기 머물고 날아가지 않게요. 제발요.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올레, 세 번째, 올레. 더 원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스. 생명력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이 간식들은 벌들이 부로 변해서 일반 총알이나 유령 탄환, 화살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줘요. 그 다음에 벌집을 에토플라즈마와 결합하거나 특히 쿠키와 결합해요. 에토플라즘이 아직 없으니까 부부 하이브나 부네스트를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아래에 일반 캠프파이어와 가위를 놓고 평소처럼 플레이하면 돼요. 여기 있네요. 캠프파이어와 가위 한 쌍. 보시다시피 꿀이 05라고 표시되어 있죠? 꿀이 있다면 초록색 액체를 떨어뜨리는 둥지를 잘라서 유령 탄환과 무기, 성스러운 샷건 등으로 에토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토플라즈마를 얻는 거예요. 알겠죠? 이 벌들이 일반 벌들과 같은 방식으로 꽃가루를 모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조하, 하울리 샷건 사용법을 알려줄게. 하울리 샷건은 오나이트 작업대에서 제조돼. 보다시피 18개의 오나이트 주개, 32개의 금, 64개의 스크랩, 그리고 20개의 에크토플라즘으로 만들어. 발사하려면 스펙터 탄환이 필요해. 스펙터 탄환은 주고에 1개, 에크토플라즘 1개, 화약 2개로 제작해. 에크토플라즘 구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탄약 자체는 저렴한 편이야. 농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게. 정말 안 맞는 건가? 생명력을 깎지 않네. 오, 좋네. 기본적으로 철골렘에게는 데미지를 줄 수 있지. 그렇지? 그것도 아니네. 그럼 누구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언데드 몹에게 효과가 있을지도? 맞아. 언데드 몹에게 효과가 있어. 좋은 몹에게는 데미지가 없고 엔더맨에게는 데미지가 있나? 아니, 순간이동해버리네. 그리고 강한 언데드 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레비저가 생명력을 깎나요? 네, 별로 많지 않죠? 무기 가격에 비하면 말이죠. 솔직히 마을 주민을 맞출 수 없는 게 정말 싫어요. 유령 탄환이 필요하고 생명체는 모두 관통한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소는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걸로 소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안 되네요. 좀비와 허스크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론적으로는 자체 충전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혼란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만 이 무기는 선한 사람용이네요. 플레이어에게는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문이 많이 생기네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데미지가 23인데 꽤 세고 2점 언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데드나 사악한 몹을 공격해야 하는 거군요. 블라썸 라이플 사용법을 가르쳐줄게. 이 소총은 정말 아름다워. 솔직히 라스트 오브 어스가 생각나. 여기서 제작할 수 있어. 알겠어. 안되네.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조립대에서 구니트, 주괴, 벚나무, 분홍 꽃집, 고철, 에크토플라즈마로 만들어. 설계도 작업대 제작은 꽤 간단해. 알지? 조립. 설계도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럼 설계도는 뭐야? 총기 설계도. 설계도 스테이션에 청사진을 작성해. 이건 설명 안 했네. 설계도 스테이션. 여기로 가서 이걸 놓고 복사할 무기나 설계도를 여기 넣으면 돼. 알았어. 블라썸 총이 없으면 알아서 구해야지. 그렇지? 저기 설계도가 있으니까. 여기 넣으면 이제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 무조건 총이 필요해. 보다시피 반동이 엄청 크다고. 그래서 개머리판이 없으면 거의 다루기 어렵지만 전술용 개머리판을 장착하면 조작감이 확실히 향상되고 각 발사마다 꽃집 입자가 생성되며 성스러운 샷건처럼 언데드 몹에게 추가 화염 피해를 줍니다. 이걸로 주민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볼게요. 네, 이거로는 되네요. 그리고 철골렘은 당연히 골렘에게는 체력 5을 깎아요. 머리에 맞추면
쾅 똑같을 리가 없죠. 내 몸이나 머리나 똑같네요. 아니 머리에는 7을 깎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데미지 6.75 그리고 탄약은 스펙터 라운드예요. 그런데 탄약이 빨리 소모될 거예요. 지금부터 말해두는데요. 얼마나 빨리 발사하는지 보세요. 아주 좋아요. 컴뱃 권총 사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고급 티어의 무기를 의미합니다. 건나이트 작업대에서 10개의 구니트, 12개의 스크랩과 비교적 저렴한 권총 탄약이 필요합니다. 피해량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피해량은 6.5입니다. 장점은 헤비입니다. 머리에 맞으면 4.5 데미지, 몸통은 3와트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점은 헤비입니다. 헤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주 빠르게 발사할 수 있어요. 발사 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이언 골렘을 한 탄창도 다 쓰지 않고 처치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총열과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재장전 애니메이션이 어떤지 봅시다. 사실 꽤 괜찮네요. 정말 좋은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솔직히요? 탕탕 맞죠? 이 발사 속도로 보면 제 생각에는 꽤 오버파워된 무기입니다. 전투용 소총 사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나이트 작업대에서 얻을 수 있어요. STAR가 생각나네요. STAR는 STAR 모양의 SMG 아닌가요? 마치 STR을 가져다가 잘라낸 것 같아요. 건나이트 주고에 16개, 사암 8개, SCF 60개로 만들고 개머리판이 없어요. 보시다시피요. 이것에 부착품을 장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무기에 모든 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봅시다. 쾅, 몸에 4발, 그리고 머리에는 쾅, 머리에는 6발 정도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와, 이 무기 너무 강력하네요. 그렇죠? 소총 무기, 아니 소총 탄약을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알겠어요. SMG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총이에요. 그래요. 이름이 소총이니까 당연히 소총이죠. 꽤 강력한 무기네요. 그렇죠? 게다가 확실히 반동이 매우 심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과장됐어요. 즉, 총알 사이에 이미 3, 4도 정도 상승했어요. 꽤 과장된 표현이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무게감 있는 개머리판이나 수직 그립 같은 요소를 추가하면 무기가 더 안정적이 되고 커서를 계속 아래로 움직이지 않아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 복잡하지도 않죠. 요령을 터득하면 봐요. 요령을 터득했고 분산도 확인 안 하고 5초 만에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블록의 3분의 1 정도 분산이에요. 장거리에서는 영향이 있긴 해요. 장거리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나씩 조정해야 해요. 장거리 조준을 위해서는 반동 타입을 바꿔야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리로드를 눌러볼게요. 완전 멋져 보이네요. 10점 만점이에요. 자, 이제 다 됐네요. 좋아요. 여기 볼트 액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스트 이너프 건즈의 볼트 액션 소총이고 스나이퍼용으로 설계됐어요. 안타깝게도 제 시뮬레이션 거리가 높지 않아서 너무 확인하긴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몸에 맞추면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죠? 한 방에 죽이는 것 같네요. 네, 몸에 맞추면 보통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는지요. 몸에 맞춰서 생명력 26을 깎았네요. 머리에는 한번 볼게요. 네, 똑같네요. 왜 안 되지? 아니에요. 머리에는 39네요. 모드가 가끔 머리에 맞았는지 감지하기 어려워요. F3와 B를 눌러도 감지하기 어렵네요. 그래요. 여기서 머리로 인정되는 부분이 뭘까요? 빨간 선에서부터 위쪽이 머리로 계산되나요? 그럴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만약 저기 가만히 있고 여기 맞추면 이건 머리로 인정 안 될 거예요. 곧 보여드릴게요. 여기 맞추면 머리로 인정 안 돼요. 그런가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끔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시죠? 저기는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됐네요. 소총은 거리에서 잘 작동하고 조중용 없이도 효과적이네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와, 정말 잘 작동하네요. 어떤 장비를 장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조중용, 총열, 그리고 다양한 추가 부품들이죠. 오늘은 버스트 라이플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총은 3발의 총알을 연속으로 발사합니다. 알겠죠? 3발씩 발사하는데 마치 페이머스와 같아요. 페이머스는 발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데미지는 7이고 소총 탄약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굿나잇 인곳 12개, 검은 염료 3개, 고철 삽 5개, 그리고 레드스톤 리피터 3개로 만듭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총알 한 발당 데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7이라고 되어 있네요. 펑, 알겠죠? 방금 총알 한 발만 맞췄는데 체력이 3.5 줄었어요. 이제 머리를 맞춰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맞추지 못했네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저기 있네요. 한 발 맞췄는데 5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연사로 어떤 적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자, 펑펑펑 안녕. 꽤 강력한 무기네요, 솔직히. 게다가 움직이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이 반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어쨌든 조절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모든 종류의 장비가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사실상 모든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죠. 맞죠? 모든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인크래프트에서는요. 끊임없이 움직이며 적을 피하기에 아주 다재다능한 게임이에요. 이 무기는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어와 신호탄 총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는 땅에 설치하는 신호탄으로 렌더링 한계까지 보이는 입자 기둥을 생성합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한 기둥이네요. 그렇죠? 기지나 먼 목표물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신호탄 총은 이 플레이어를 탄약으로 사용해 엄청난 높이로 발사합니다. 얼마나 높이요? 한번 쏴볼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와, 정말 엄청나게 높네요. 그렇죠? 이게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무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입자들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테러 아르마다 플레이어도 있어요. 봐요. 입자들이 사라지고 있나요? 아니면 제 착각인가요? 테러 아르마다 플레이어가 뭐가 다른지 볼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테러 아르마다 진영이 습격을 시작했습니다. 와, 방금 습격을 시작했네요. 몰랐네요. 플레이어는 조립대에서 만들며 화약, 발광석, 레드스톤 블록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방금 어둠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요. 당신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놀랄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말이죠. 누군가 나를 레이드했어요. 와, 레이드 정말 멋지지 않아요? 물론 이 몬스터들이 없애야 할 것들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아직 몇 가지 몬스터가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질까요?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이걸 플레이하는 게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이미 재밌는데 혼자서는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이 거리에서는 이 무기 다루기 어렵네요.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레이드는 끝내야 해요. 그리고 일반 신호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제작하는 거예요. 레이드 신호탄은 레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것과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공습 신호탄이 있는데 테러 팬텀 공습을 일으킨다고 써있어요. 기본적으로 몬스터를 제거하면 능력을 얻게 돼요. 레이드가 몹을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은 탄약 파우치가 주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마지막 라운드인데 특정 탄환이 필요한 몬스터가 있는 것 같아요. 펑, 잠들어라. 이 녀석들은 호박 같은 걸 달고 있어서 첫 발을 맞으면 회복돼요. 알죠? 제가 헤드샷을 하면 봐요, 저기 호박이 있네. 떨어졌어요. 아니네. 일부는 바로 죽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버티는 몬스터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 정말 오래 버텨요. 레이드 몬스터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빛나는 게 좋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것들은 뭐죠? 이것들이 팬텀인가요? 아니, 이건 비행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레이드가 끝나요. 안 돼. 결국 받은 건 탄약 파우치네요. 탄약을 많이 줘요. 인벤토리가 완전히 채워지네요. 다 버릴게요. 여러분이 볼 수 있게요. 하나만 써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여기 있네요. 이 모든 게 엄청난 양의 자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레이드를 끝내려면 탄약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방금 이걸 쏘니 연기가 나오는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봐요. 저기 떨어졌어요. 저기 떨어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봐, 삼광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 이 모드는 수류탄을 꽤 많이 추가해줘. 알지? 여기 있는 이 수류탄처럼 그냥 떨어졌다가 폭발해. 스턴 수류탄은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데 몇 초 동안 우리를 기절시킬 거야. 연막탄은 연기를 생성하고, 물탄은 건드리기 싫어서 여기 던질게. 그냥 물을 생성해서 느려지게 해. 연막탄 꽤 유용하지, 그치? 사실 적들이 널 못 보게 돼. 근데 아무도 못 보게 하려면 몇 개나 던져야 할까? 저기서부터는 날 볼 수 있으니까. 좋아, 이미 몇 개 던지고 있어. 물론 이렇게 연기를 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널 못 봐. 질문은 너는 뭔가 볼 수 있어? 아니, 피팅 중일 때만 가능하고 그것도 힘들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치?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거지 몰래 숨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해.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얻는 거지? 자, 여기 유탄 발사기도 있네요. 알겠죠? 실제로 수류탄을 발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조립할 때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수류탄은 조립 과정에서 철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총기 작업대에서 섬광 수류탄은 이 재료들로 만들죠. 연막탄도 총기 작업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자, 물폭탄이네요. 경고문에 수중에서 발사 금지라고 써 있네요. 왜일까요? 지금 물속에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저기 봐요. 방금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아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거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화염방사기는 어떻게 나오나요? 화염방사기는 헤로크 그룹 레이드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즉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작하려면 홀렘파이어도 필요해요. 설계도 작업대에 나타나지만 이것 외에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불을 뿜는 기능을 해요. 효과나 어떤 탄약을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용암 양동이를 탄약으로 사용하네요. 좋아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나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정말 엄청나게 많이요. 몹을 제거하면 화염 충전이 생기네요. 꽤 흥미롭네요.
또한 웅크리면 화염이 실제 모드로 바뀌어서 꽤 멋져요. 궁금한데 실제 모드로 나무를 치면 빨리 타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죠. 맞죠? 그런 것 같네요. 실제 모드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그래도 꽤 멋지죠? 그렇죠? 정말 위험한 무기지만 동시에 주변을 파괴하지 않는 안전 모드가 있어 좋네요. 제 생각엔 반대여야 해요. 웅크리면 안 타고 평소엔 다 타게요. 아, 당신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좋아요.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까요? 설계도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10개의 고철 4장의 종이 10개의 청금석을 건메탈 작업대나 조립대에서 제작해요. 무기와 설계도를 스키마틱 스테이션 인터페이스에 놓으면 돼요. 이건 지도와 총기 설계도로 만들어요. 여기에 총기와 무기를 놓아요. 아무 무기나 하나 골라볼게요. 이것과 저것을 넣으면 무기 설계도가 완성돼요. 무기 설계도를 얻으면 이제 복제할 수 있어요. 알겠죠? 원한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점은 먼저 무기를 구하는 거예요. 일부 무기는 전리품이나 레이드로만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교환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더를 처치하면 얻는 고급 화기 설계도가 있는데 특수 무기에 사용돼요. 이미 상당히 발전된 것이고 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복제할 수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봐요, 저기 보여요. 즉 제작에 사용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특수 무기용이에요. 알겠죠? 특수 무기란 무엇인가요? 가이드에서 본 적 없는 희귀 무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물을 쏘는 이 트리포닐 같은 특수 무기죠. 낚시로 무기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자. Just Enough Guns는 낚시로만 얻을 수 있는 설계도를 소개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병 소총이야. 알겠지? 이 소총이 바로 이거야. 연발 산탄총도 있고 제식 소총도 있어. 꽤 많지. 그렇지?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 희귀한 전리품이고 보병용 소총은 진짜 너무 강력해. 알지? 자 보자. 그리고 연발 산탄총이 있어. 한번 이걸 써보자. 다 데미지. 좋아. 그냥 물고기 좀 낚았을 뿐인데 그렇지? 이건 진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진짜로 이건 말이야. 어떤 종류의 탄약을 사용해? 소총 탄약, 산탄총 탄환, 소총 탄약이야. 정말 대충이네. 이건 완전 밸런스 붕괴야. 이런 무기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총기 금속 주개로 이거 봐. 총 좋아. 이건 더 괜찮네. 총기 금속 주개와 이것도 총기 금속 주개로. 알았어. 이건 괜찮아. 하지만 보병 소총, 즉 총기 금속 주개로만 만든 보병 소총은 완전히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무기는 말 그대로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무기고 스나이퍼지만 헤드샷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렇게 많은 데미지는 안 주네요. 그렇죠? 전에 좀비들한테 쓰면서 한 방에 다 죽여서 생각했는데 더 강력한 줄 알았어요.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무기를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한 발로 갑옷을 부셔버렸어요. 진짜예요. 자, 보세요. 펑. 마치 검처럼 페리 모드로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게임이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했듯이 다양한 개조도 가능해서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샷건 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게 다예요. 여기 있네요. 로켓 런처를 어떻게 얻는지 보여줄게. 위더를 물리치면 어드밴스드를 얻을 수 있어. 알지? 바로 이 아이템이야. 이 특별한 설계도로 로켓 런처와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어. 조립 메뉴에 가면 철괴, 구나이트 주개, 고철 레버로 설계도 작업대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걸 놓고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지. 흥미롭네. 로켓 런처는 이론상 플레이어를 밀어내는 로켓을 발사해. 저기 있네? 맞아. 완전히 뒤로 밀려났어. 정확히 맞아. 아, 이거 블록도 파괴하네. 웅크리면 파괴 안 되나? 한번 봐. 펑 똑같이 파괴돼. 똑같이 파괴되지만 블록은 떨어뜨려. 그치? 보자. 일반 발사하면 블록이 나오나? 아니네. 그럼 뭐. 이 아이템은 폭발 장치나 폭발 총구처럼 폭발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야. 폭발 총구는 위더를 죽여서 얻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도구를 강화하는 데 쓰여.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물건을 파괴하는 데 쓰여. 로켓 탄약으로 사용돼. 로켓 바로 이거야. 와, 로켓 만들기 진짜 비싸. 다이아몬드 2개나 필요해? 다이아몬드 하나로 탄약 2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상상해봐. 좋아. 여기 극초음 속포가 있어. 알겠지? 설계도는 워든 자체에서 드롭돼. 알겠지? 이 대포는 스컬 촉매를 탄약으로 쓰고 보스와 같은 종류의 음파를 발사해. 한 번 충격에 13의 피해를 주고 핵심 특징은 발사체가 블록을 통과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좀 오버스펙 아닌가? 자, 한번 해볼게. 짜잔. 그리고 실제로 블록을 통과하네. 맞아. 그래서 좀 오버스펙인 건 맞아. 자, 이렇게 됐어. 좋아. 서브소닉 라이플이 나오는 방식. 그리고 이게
서브소닉 라이플과 서브소닉 샷건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기 있다. 초음속 샷건. 이 두 가지는 워든을 물리치면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즉 워든을 물리치면 설계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우선 샷건이 있는데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여기 100점 만점에 100점이네. 자, 15의 데미지. 그리고 머리에 맞으면 허엉. 머리에 맞으면 더 높지. 그렇지? 그리고 서브소닉 라이플도 있어. 알겠지? 그래, 맞아. 그래, 친구야. 진정해. 1벨 데미지. 이거 완전 강력하네. 그렇지? 서브소닉 라이플은 너무 강력해. 지금 말해둘게. 둘 다 에코샤드를 탄약으로 사용해. 이 무기로 몬스터를 처치하면 무료로 주니까 탄약 순환이 되는 거지. 그렇지? 문제는 물론 각각 하나씩만 하나 주고 재장전하면 하나 쓰는 거지. 맞지? 이론적으로는 통과한다는데 확실치 않으니 한번 해볼게요. 봐, 둘 다 맞힌 건가? 아니, 둘 다 못 맞췄어. 거짓말쟁이들이네요, 여러분. 벽을 통과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제가 들은 건데. 맞죠? 통과한다고 했는데 목표물은 안 되고 벽은 된다고. 아니네요. 야, 진정해. 아니, 벽을 통과하지 않아. 아니, 아쉽네요. 뭐 안 되네. 산탄총에 조중형도 달 수 있는데 산탄총에 왜 조중형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소총에는 더 많은 재밌는 부품들을 장착할 수 있어요. 좋아, 이건 저스티스 오브 건즈의 사이렌 레더 무기들인데 홀든파이어 MK2야. 알겠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울 헌터 MK2야. 피린과 거래하고 금을 여러 묶음 투자하면 이 두 무기의 설계도를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제작법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모든 재료가 필요하고 서비스 라이플도 필요해. 그리고 소울헌터는 이쪽이야. 홀든파이어의 데미지는 8이고 소울헌터는 9야. 둘 다 매우 무거움이라는 특성이 있고 탄약으로는 블레이즈 라운드가 필요해. 알겠지? 이 탄약을 처음 보는데 블레이즈 라이플 탄약으로 우클릭하면 얻을 수 있다고 써있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불태우고 엄청난 데미지를 줘. 비록 데미지가 8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골렘도 없네. 한 방에 끝이야. 안녕. 홀든파이어는 얼마지? 엄청난 데미지의 발사 속도까지 매우 빠르네. 물론 과열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총이 식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구나. 소울헌터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이것도 과열될 수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 좋아, 아틀란티스 창과 태풍을 살펴볼까요? 이 해양 무기들은 난파선 상자에서 발견된 설계도로 얻을 수 있고 보시다시피 에너지 창을 발사합니다. 무기를 충전하면 정교한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물론 재장전할 탄약이 없지만 한번 재장전해 볼게요. 탄약 좀 보세요. 꽤 멋지죠? 그리고 물통을 주네요. 아마도 물통으로 재충전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충전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요. 아니, 같은 방식의 재충전이네요. 태풍은 엘더 가디언 타이프니에서 드롭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발사체는 적에게 약화와 감속 3효과를 주며 비슷한 데미지를 주지만 창보다 더 빠르게 작동해요. 이것들은 수중 전투와 해양 보스전에 특화된 상황별 무기입니다. 자, LMG 경기관총과 소음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아? 내게는 똑같이 느껴져. 아이템이 바뀌는 건 사실이야. 아니, 똑같아. 알겠지? 우선 소총 탄약을 사용하고 보다시피 쏠 때 조금 뒤로 밀려. 알겠지? 위에서 뛰면 더 뒤로 밀려나.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 과열될 수 있어. 낙하를 막는데도 쓸 수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솔직히 그거 꽤 프로 같았어. 뭐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볼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자. 여기 높은 곳에서 퓨마, 저기서 낙하를 늦추고 있어. 그래, 맞아. 게다가 이걸 트리거 핑거로 인챈트 할 수 있어. 이거 봐. 뭘 하는지 보자. 기본적으로 무기 발사 속도를 높여줘. 이제 더 빨리 쏠 수 있을까? 그래, 당연하지. 이제 우린 날 수 있을 것 같아. 봐, 됐어. 날 수 있다니 이상하지? 물론 날기 위한 비용이 좀 비싸긴 해. 거짓말 안 할게. 알겠지? 솔직히 이걸 날기 위해 쓰는 건 좀 과한 일일 수 있어. 소총 탄약은 가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사실 난. 게다가 문제에서 탈출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기도 해. 좋아. 어떻게 메달과 배지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까? 알겠지? 저스틴 오어 건즈로 각 무기마다 킬 메달과 배지 시스템이 추가됐어. 세이로 메뉴를 열면 여기 킬 이펙트가 있다고 나와 있어. 자, 킬. 몬스터를 죽일 때 특별한 효과가 우리에게 보여질 거야. 자, 펑 한번 해보자. 바비큐, 헤드샷, 제거 등이 있어. 이건 모드의 추가 기능이지. 응?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연속 처치 기록을 보려고 더블 킬, 헤드샷, 트리플 킬 같은 거 알지? 그리고 또 꽤 멋진 건 배지들이 있다는 거야. 알지? 전리품으로 얻고 열면
트릭샷 배지 같은 랜덤 배지를 주는데 이건 킬할 때 효과음을 바꿔줘. 한번 해보자. 솔직히 변화는 못 느꼈어. 헤드샷 효과를 추가하려면 아 이건 크리퍼용이구나. 그럼 넣어보자. 자 헤드샷. 아 맞아 헤드샷을 할 때 아 알겠어 헤드샷 할 때 바뀌는 거야. 알겠어 좀 유치하긴 하지만 뭐 자 효과 보자. 뻥뻥 팝콘 같지? 그렇지? 좋아. 그리고 케이크는 파티인 것 같아. 원래 무기를 좀 꾸밀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야. 좀 유치하지만 그뿐이야. 좋아요. 무기의 스킨을 어떻게 바꾸거나 적용하나요? 스킨 크레이트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토이, 클래식 스프레이 등의 스타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Z키를 누르고 그 필터를 적용합니다. 골든 필터만 작동해요. 쉐이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토이 필터는 여기서도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있네요. 잭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체크라고 써 있어요. 봐요. 참고 무기에는 페인트 작업이 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체크가 뭐죠? 좀 더 일반적인 무기, 예를 들어 총 같은 걸 시도해 볼게요. 어떤 것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권총에도 없으면 말 다 했죠. 없네요. 골드는 있는데 토이는 없어요. 더블 배럴. 이건 골드와 토이 둘 다 있어요. 토이 스킨이 있나요? 아니요. 이건 없지만 토이 맞아요. 이건 토이 스킨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부 무기는 있고 일부는 없어요. 적용하면 꽤 흥미롭네요. 발사 효과까지 바뀌는데 정말 멋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모드의 두 가지 인챈트인 퀵핸즈와 트리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트리거 핑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무기의 발사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더 빠르게 사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퀵핸즈는 무기를 재장 전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더 이상 없어요. 레벨 1과 레벨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콜레터럴과 리클레임 마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콜레터럴 마법은 발사된 총알이 여러 개체를 관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총알이 튕겨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리클레임은 무기를 발사한 후에도 총알이 소모되지 않을 확률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강력하죠. 예를 들어 6발 쏠 때 리클레임을 사용하면 2발을 회수할 수 있어요. 꽤 불균형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좋아요. 가속기와 펑처링 마법 부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가속기 2가 있는데 발사체 속도를 높여 더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펑처링은 최대 레벨 4까지 있는데 탄약이 치명적 피해를 줄 확률을 만듭니다. 이것으로 모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드는 제가 다루지 않은 더 많은 무기들을 추가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봐요. 잭이네요. 이것들이 잭이군요. 탄약이 있는 거죠. 즉 다양한 스킨들이요. 이해를 못했네요. Z와 토이 한번 써볼게요. 잭을 먹거나 말거나라고 쓰여 있네요. 날 놀리는 건데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어떨까요?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건요? 내 앞에서 날 놀리고 있어요. 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More than enough guns도 있는데 이것도 모드에 더 많은 무기를 추가해 줍니다. 알겠죠? 트럼펫처럼 초음속 사격을 하는 소리. M2 화염 방사기. 왜 원래 모드에 없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개발 중인 무기라는 건 알겠는데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추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왜 다 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에모 히트 워크벤치를 주는 것 같네요. 맞죠? 바로 이 테이블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모든 무기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봐요. 저기 AWM이 있네요. 그렇죠? AWP, 네, AWP인데 아직 언급도 안 했네요. 하지만 이건 말했듯이 제작자와 관련된 또 다른 모드의 일부예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탄창에 더 많은 탄약을 넣는 것처럼 다루지 않은 부착물도 많아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새로운 몬스터들도 많아요. 새로운 몬스터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처럼요. 알죠? 이건 총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은 레이드에서 스폰되거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만날 수 있어요. 이 몬스터들은 쉽게 죽긴 해요. 하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쏠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보시다시피 서로 총을 쏘기도 하니 세상에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다 보여드렸네요. 더블 배럴 사용법을 보세요. 이것은 스크랩 작업대에서 얻습니다. 자, 제작 과정을 살펴볼게요. 철 40개, 판자 28개, 보철 20개, 그리고 레버 2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제 탄약을 사용합니다. 탄약 2발을 장전할 수 있어요. 워터파이프 산탄총만큼 강력한지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한 발로 주민을 죽일 수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몸통에 쏴도 죽일 수 있을까요? 자, 쾅. 오, 이건 더 강력하네요. 아시다시피 다른 총으로는 몸통에 한 발로는 아무도 죽일 수 없었죠. 맞죠? 이제 거리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쾅. 이 거리에서 얼마나 데미지를 줬을까요? 약 10블록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체력을 다 깎았네요. 반칸만 남았어요. 정말 좋은 성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몸통을 겨냥했을까요? 머리에 겨눴다면 뭐 끝장났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네요.
두 발 반. 아마 더 많이 남겼거나 머리를 겨냥하지 않아서 그를 향해 날아간 총알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 만약 내가 조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분산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자, 이제 훨씬 가까워졌네. 네, 아니면 조준해야 해요. 이 더블 배럴은 정말 강력해서 아이언 골렘도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 아이언 골렘은 이봐.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무죄야. 난 무죄야. 두 발 만에 생명력 50을 깎았어. 이봐. 이게 왜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 됐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무죄라고. 저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선생님. 퐁 하고 퐁. 정말 만족스러워서 솔직히